안녕하세요. 클론 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개발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피하게 되는 두 단어,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도 피하는 두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비 지원과 클론 코딩입니다. 모든 국비 지원과 클론 코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통념이 생기게 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수많은 회사에서 뭔가 믿고 거르는 국비 지원, 뭐 믿고 거르는 클론 코딩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 클론 코딩의 관점을 봤을 때 클론 코딩이라는 건 내가 정말 어떤 서비스를 클론 코딩하는 게 아니라 클론 코딩한 강의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대로 따라쳤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무언가 머릿속에 담겨 있는 지식을 끄집어낸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들을 받아서 그대로 손이 따라친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다시 만들어봐 했을 때는 못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어떤 당연히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 뽑았겠죠. 뽑았는데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포트폴리오 봤더니 뭐 어떤 클론 코딩 했고 어떤 거 뭐 이제 어떤 것들을 따라쳐서 이제 구현을 해본 경험이 있네. 뽑았더니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못 하는 거예요. 막상 구현하다가 조금만 이게 응용되거나 아니면 버그만 발생하더라도 이제 버그도 혼자 대응 못하고 막상 혼자 구현하니까 구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클론 코딩 하는 사람 뽑아봤더니 클론 코딩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혼자 뭔가 생각하는 능력은 없이 따라만 쳐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따라치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개발에 나중에 개발을 해보시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막 코드를 치는 시간보다는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에러나 그런 것들을 뭔가 막혔을 때 그걸 디버깅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르는 개념에 부딪혔을 때 그 개념을 학습하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없으면은 개발에서 따라만 쳤다 이거는 전체 개발에서의 뭔가 업무를 볼 때 10, 20%만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하자면은 개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뭔가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 에러를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뭔가 모르는 개념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이 개발하면서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 에러를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클론 코딩은 그거를 그 중요한 부분을 경험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클론 코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차별점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 차별점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원자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클론 코딩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지원서에는 전부 다 클론 코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클론 코딩 할 줄 알고 얘도 클론 코딩 했었네. 얘도 클론 코딩 했었네.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클론 코딩 말고 또 다른 거로 무언가를 더 한 사람을 내가 뽑아야지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클론 코딩이 유명해지기 전에 내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만약에 따라서 만들어 봤어요. 그런 것도 유명해지기 전에. 그럼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뺏겨서 내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 만들었겠죠? 그럼 다른 포트폴리오 그 시절에 때 포트폴리오에서는 클론 코딩이 없었을 때니까 그런 큰 규모의 서비스를 뺏겨서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충분히 차별점이 될 만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얘가 갑자기 어디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뺏겨서 만들었어? 아니면 슬랙이라는 서비스를 너가 그걸 뺏겨서 만들었어? 대단한데? 이거를 한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다들 그냥 기본적으로 뭐 CRUD 게시판이나 만들었지 너가 그런 걸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에 대한 클론 코딩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뭐야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따라치면 되는 포트폴리오의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게 하향 평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차별점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클론 코딩이 그렇게 장점을 발휘하지 않게 됐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클론 코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딩을 학습하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코드를 돌아갈 수 있게 작성하는 능력이거든요. 안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게 첫 번째인데, 이때 클론 코딩을 활용하게 되면은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때 그 수단으로 클론 코딩을 쓰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클론 코딩까지만 하고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클론 코딩을 포트폴리오에 썼을 때 안 좋다라고 평가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클론 코딩을 보고 혼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막 나만의 기록으로 남겨서 그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에러와 뭔가 이슈들을 맞닥뜨려서 해결도 해보고, 그거 외로 내가 그 기술을 사용한 뭔가 기술을 사용한 이유나 아니면 작동 원리나 깊이 있는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한다면은 충분히 엄청나게 좋은 학습이 될 거고, 회사에서도 바라는 인재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차별점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클론 코딩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특정 서비스를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구현하면서 뭔가 맞닥뜨리는 문제점들, 에러들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